자리에 오기 위해서 우리 참석을 통보받으신 분께서는 밤새 며칠 동안 의견을 정리하고 건의사항을 막 가슴에 품고 오셨을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분들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하면 현장으로 가셔서 정말 두고두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지금 이 파트 2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순환경제 활성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 파트마다 질문들을 한데 묶어서 좀 듣고 우리 관계부처 그 관계자분들께서는 좀 메모를 하셔서 한꺼번에 좀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진행으로 좀 이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좀 먼저 말씀을 네,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 남재우입니다. 저는 2016년에 한국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서 실증을 하였고요. 2019년에는 저희 영농형 태양광협회를 설립해서 연구와 보급에 현재 힘쓰고 있고 또 영농형 태양광 시공기준 연구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대표적인 융합 모델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서 농업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재는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현재 최장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을 통해서 현재 가능합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둘째는 입지 규제 완화입니다. 그 외국을 보면 일본은 2013년에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용지 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를 제도화해서 현재 6,000개소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도 모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인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필요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목적이 농업의 지속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사업자가 농업인이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주도하는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도록 확대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아니라 농민 소득을 늘리고 또 지역의 활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달아 한 두 분 정도 나란히 손을 드셨는데요.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생에너지 경제성과 수용성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와 공간의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참여분과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적정 수준의 어떤 입지 조건이 중요한 풍력과 달리 태양광은 영농형 또 수상 또 지붕 다양한 입지에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좀 질서가 없는 개발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도 또 있으십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기술이 것은 분명하나 우량농지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아니면 임차농의 소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지법 개정을 한다면 이런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정부가 적절한 입지를, 수용성을 확보한 입지를 먼저 보급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태양광에서도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농촌 재구조화 지원법상에서는 재생에너지 특화지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연계하면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에서 거점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지구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결국에 재생에너지는 지역에서 주민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이 정부가 현장의 제약을 풀어주고 또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에 분 마이크 이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창열입니다.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최적입지를 발굴하고 보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입니다. 현재 129개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지역과 도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 최대 킬로미터 단위에 이르는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이격거리로 적용되는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인데요. 과도하다는 것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태양광 이격거리는 거의 없을 뿐더러 이격거리가 있어도 수십 미터 수준입니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입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사전에 차단돼서 그 면적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기호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과거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어떤 권고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껴지는 개선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129개 지자체에서 현재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그 개수는 5개에 불과하고요. 이제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이제 다른 규제로 인한 혼란을 막고,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의 태양광 개발이 있어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국회에서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인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시간이 별로 없